제가 드린 이 모션 자방 템플릿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클릭해 보시면 1번부터 8번까지 모션들이 있습니다. 이 제가 드린 것들은 저도 인터넷에서 이제 무료로 배포하는 것들 다운받은 거 다시 저도 공유해 드린 거긴 한데요. 지금 프리미어 보시면 에센셜 그래픽에 여러 가지 그래픽들이 이미 프리셋이 저장된 것들이 있었지만 또 기본적으로 텍스트 활용하는데 쓸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게 화면 이거 사라졌네요. 예, 화면 오른쪽 밑에 여기 에센셜 그래픽 가보시면 저랑 창이 좀 다를 수 있으시겠지만 생긴 거는 요 밑에 보시면 예 플러스 버튼 네모난 거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오른쪽 하단에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면 창이 하나 뜨고요. 열기라는 창 오픈 창이 뜨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제가 드렸던 파일 다운받은 곳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모션 자막 템플릿 8종 그 폴더를 여시고요. 여러 개가 한꺼번에 잡히진 않습니다. 여기서 예, 뭐 Shift를 누르든 Alt를 누르든 컨트롤을 누르든 관계없이 한 개만 잡히거든요. 예, 일단 1번 누르시고요. 열기 눌러보십시오. 열기 예, 저는 이미 다운받아서 취소 누르겠습니다. 여기 다운받아 보시면 오른쪽 에센셜 그래픽 창에 다운받은 게 이렇게 하나 뜨실 겁니다. Fade Up이라고 원 보이십니까? 혹시 이게 바로 위에서 안 보이시면 밑에 하단에 보시면 여기 보는 소팅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클릭 한번 해보시면 Recent라고 되어 있으면 최신 파일을 보는 거겠죠. 그리고 밑에는 Sort by Title 하면 이제 기억 니은 순으로 타이틀별로 되는 것 같습니다. Recent 아마 누르셨으면 아마 제일 사용하진 않아서 처음에 있진 않겠네요. 예. 한번 찾아보시고 예. 그리고 저처럼 이게 두 개로 보일 수도 있고요. 더 크게 하면 하나씩 보일 수도 있으시고요. 오른쪽 밑에 왼쪽으로 하시면 아예 리스트로 볼 수도 있으십니다. 예, 이렇게 조절해서 보시면 되고요. 예. 되셨죠? 예. 그리고 페이드업 이거 확인되셨으면 누르셔서 꾹 드래그 하셔서 타임라인에 드래그 아웃, 드래그 드랍. 예. 인디케이터 제일 앞에 가서 플레이 해보면 어떤 거냐면요. 한 글자씩 부드럽게 나오는 모션이 적용되어 있는 에센셜 그래픽입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또 더하기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 아까 열었던 데 가셔서 또 뭐 2번 불러오시면 또 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하나씩 불러오셔도 되고요. 여러 개 한꺼번에 불러오는 방법도 사실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다운받았던 창을 열어보시면요. 이 화면에서 전체를 드래그 하고요. 전체를 이제 블럭 설정하시고 클릭하셔서 요 에센셜 그래픽 창에다가 전체를 드래그 드랍 하셔도 복사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더하기 버튼 눌러서 하나씩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전체를 다 끌어서 복사해서 넣는 방법도 있고요. 뭐 결과는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다 한번 불러와 보시고요. 글자들마다 텍스트 다 효과들이 좀 다릅니다. 뭐 2번, 3번, 4번 다 불러와 보시면 여러 가지 효과들이 이미 적용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몇 번을 갖고 와 볼까요? 뭐 3번 갖고 와 볼게요. 3번 플레이 보면 이거는 하얀 색깔에서 노란 색깔로 글씨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어떻게 이제 글씨를 바꾸시냐면 클립을 선택하시고 위에 가셔서 텍스트 T 타이틀 누르신 다음에 화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빨간 마우스를 대면 빨간 색깔 박스가 생기게 됩니다. 클릭하시고요. 보면 여기서 조그맣게 창이 열리면서 여기서도 글씨를 바꿀 수 있죠. 글씨를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오른쪽에 와보시면 여기가 지금 에센셜 그래픽, 기본 그래픽에 여기 에디트 두 번째 걸로 설정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기 텍스트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면서 여기 화면에 적혀있는 글씨가 그대로 적혀 있죠.
여기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는데 키보드 중에 가운데 있는 엔터를 누르면 글 띄어쓰기 밑으로 내려가는 게 되고요. 키보드 중에 제일 오른쪽 숫자판에 있는 엔터를 누르시면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보이는 글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색깔은 난 처음엔 빨간색이었으면 좋겠고 바뀐 다음에는 나는 뭐 예를 들어 파란색이었으면 좋겠어. 설정해 놓으시면 다시 인디케이터 앞으로 가져오시면 플레이 빨간색에서 파란 색깔로 바뀌시죠. 난 색상에 테두리를 좀 넣으려는데 테두리는 난 노란색으로 할 거야. 노란색으로 하시고 밑에 보시면 테두리 두께가 있습니다. 두께를 키워보시면 너무 크면 이제 글씨가 사라지니까요. 어느 정도 놔두고 다시 인디케이터 앞으로 갖고 와서 플레이해보면 노란 색깔 테두리에 빨간색 글씨가 파란 색깔 글씨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텍스트 자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씨 거리죠. 글씨 거리들도 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 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니까요. 잘 조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보시면 폰트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폰트로 바꾸셔서 난 이 폰트면 좋겠어. 원하시는 폰트로 바꾸셔서 사용할 수도 있으시고요. 글씨 크기도 조절할 수 있으시죠? 수치를 넣으셔도 괜찮고요. 그 밑에 있는 스크롤을 이동하셔서 사이즈를 조정하셔도 괜찮고요. 편하신 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지금 한 가지 글씨를 집어넣는데 아까 오른쪽에 보면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라졌잖아요. 다시 그걸 보이게 하려면 위에 보시면 에센셜 그래픽, 기본 그래픽이라고 되어 있는 거 밑에 보면 브라우저 아니면 아까 찾아보기였나요? 예, 그거 누르시면 다시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미리 다운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저도 다운받은 거 보면 갖고 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플레이 해보면 이런 글씨 반짝이면서 나오는 글씨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예능에서 많이 쓰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 옆에서 누가 말할 때 갑자기 확 나오는 거 슉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죠. 예. 이런 모션 그래픽들을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템플릿을 제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유튜브에서 프리미어 프로 자막 템플릿이라든지 프리미어 프로 뭐 에센셜 그래픽이라든지 그렇게 뭐 한글이든지 영어든지 검색해 보시면 무료로 본인들이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세요. 저도 그런 것 중에 몇 개를 다운받아서 보여드린 거였고 오늘 공유해 드린 거예요. 다운받아서 아까 제가 설치하는 거 보여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요 오른쪽 하단에 더하기 버튼 누르셔서 파일 여셔서 열기로 불러오시면 여기 오른쪽 창에 볼 수 있으십니다. 어떤 영상이든지 다 효과에 쓸 수 있는 것들인데요. 자, 봐볼게요. 저도 인디케이터 0으로 갖다 놓고요. 플레이 해보면 자, 한 2초 정도 지나면 다 바뀌었거든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저도 한번 한 3초 정도로 놔두고요. 잘라볼게요. 자른 다음에 뒤에 걸 일단 지울게요. 그리고 앞에 것만 플러스 버튼 눌러서 좀 크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인디케이터 앞으로 와도 어차피 짧게 바뀌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요 영상 자체를 천천히 플레이하게 만든다면 영상이 길어질 수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네. 바뀌어지는 시간 자체가 늘어날 수 있겠죠. 네.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가운데 보시면 툴바 있으시죠? 예, 툴바 중에 세 번째 거 누르시면 또 옆에 세 가지가 나오고요. 그중에 제일 밑에 거 레이트 스트레치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뭐라고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한국말로 뭐라고 돼 있으세요? 여기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처음에 셀렉션 툴이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한국말은 속도 조정 도구라 돼 있네요. 그렇습니까? 예, 누르시면
속도 조정도 말 자체 속도 조절이거든요. 그거 누르셨죠? 네. 자, 그 상태에서 마우스를 타임라인으로 오셔서 클립 내가 늘리고 싶은 클립의 제일 끝으로 가보면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모양이 이렇게 빨간 색깔 꺽쇠에 검정 색깔 양쪽 화살표로 바뀝니다. 바뀌셨습니까? 네. 예. 그 상태에서 클릭하시고요. 오른쪽으로 늘려주세요. 되셨습니까? 예.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셀렉션 툴에 오셔서 셀렉션 툴을 눌러주시고요. 자, 인디케이터를 제일 앞으로 이동해서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색깔이 조정되는데, 아까 2초 만에 바뀌었는데 지금은 4초 정도 넘어가서 2배 정도 될 수 있게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영상을 길게 만든 거예요. 이 가운데 보시면 여기인데요. 여기 글씨가 있죠. 저는 지금 이게 fill color wipe로 되어 있고요. 제가 얼마큼 늘렸냐면 대괄호하고 42.06%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네, 수치는 아마 본인 늘리신 만큼 그쵸. 다 다르실 거예요. 이게 원래가 속도가 100이라고 한다면 얘가 원래 100이 정상인데 42.06 저는 42.06인데 지금 42.06 정도로 원래 100보다는 느리게 얘가 플레이가 되게 만들어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상을 늘린 거죠. 이해가시죠? 반대로 마찬가지로 아까 있는 그 속도 조절하는 거 레이트 스트레치 툴을 다시 누르셔서 반대로 줄이시면 영상 클립을 짧게도 만들 수 있어요. 원래 거보다 더 짧게.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원래 무슨 율동하는 영상 중에서 예를 들어 천천히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 클립 부분만 자르셔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속도 조절 레이트 스트레치 툴로 늘리시면 슬로우 모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조절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다시 클립을 가볼게요. 클립을 지금 전 다시 100%로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돌아왔고요. 100% 상태에서 클립의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요. 되셨습니까? 그리고 위로 쫙 가시면 스피드 듀레이션, 뭐 속도 이런 거 있지 않으십니까? 속도? 예, 있습니다. 예, 그거 클릭 눌러보세요. 그럼 클립 있네요. 속도, 클립 스피드, 듀레이션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보이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도 수치로 아예 조정할 수 있어요. 지금 스피드 보면 몇으로 돼 있으세요? 뭐 100으로 돼 있으시면 예, 네. 100으로 돼 있으시면 그거를 예를 들어 난 더 길게 하겠다. 그럼 수치를 작게 만드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50, 2배로 늘리겠다 하면 50. 그럼 2배만큼 늘어납니다. 천천히 되겠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수치가 작으면 빨라지는 거고요. 수치가 크면 느려지는 겁니다. 정신없네요. 수치가 작아지면 느려지는 거고 수치가 커지면 빨라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리고 100이 원래 얘가 갖고 있는 원래 속도라는 거. 원래로 돌아가려면 스피드에서 100을 누르시고 엔터 누르시면 원래 속도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목사님 이거 갖고 있는 슬로우 모션을 만드는 건가요, 저희가? 화면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화면으로 되면 화면이 슬로우 모션이 되고요. 아니면 빨리 되는 화면도 만들 수 있죠. 이해 가시죠? 뭐 1시간 넘는 예를 들어 일정하게 내가 카메라를 놔두고 하늘을 찍었어요. 하늘이 구름이 막 지나가는 거를 1시간짜리를 뭐 30초로 20초로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1시간짜리 클립을 놔두고 속도를 예를 들어 뭐 1000, 2000 올려놓으면 확 줄어서 엄청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나오겠죠. 그렇게 화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클립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스피드 듀레이션 가볼게요. 나온 김에 더 진도를 여기 뭐 이건 오늘 사실 강의 없었던 부분인데 가볼게요. 이거 보시면 수치로 스피드 조절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듀레이션 길이도 사실 조절할 수 있어요. 원래 얘가 3초짜리인데 3초짜리를 수치를 클릭해서 늘릴 수도 있고요, 줄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만들어야 되는 공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느 영상과 어느 영상 사이에 한 5초가 비어.
근데 난 이 영상이 2초라서 5초로 좀 늘려야 돼. 그럴 때는 여기 수치를 아예 5초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수치는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일 끝에 있는 숫자는 프레임입니다. 세미콜론 뒤에 있는 거는 숫자가 시간이 아니고 프레임입니다. 1초 개념은 세미콜론 앞에 있는 것부터가 1초고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 앞에 콜론 앞에가 분이고 그 다음 콜론 앞에가 다 세미콜론이군요. 그 앞에가 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초가 아니라는 거 그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리버스 스피드도 있어요. 거꾸로 돌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 중에 예를 들어 뭐 물을 쏟아 부었는데 물을 다시 담는 영상을 만들고 싶으면 리버스를 누르면 아예 반대로 영상이 돌아갑니다. 영상을 반대로 만드는 기능은 여기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래 뭐 렌더링 걸린 것도 아니고요. 클릭만 하고 OK만 누르면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원래 얘가 노란색이었던 게 거꾸로 지워지면서 하얀 색깔이 될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워지게. 자, 클립을 복사하는 방법 제가 몇 가지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클릭 누르시고 컨트롤 C 컨트롤 C 누르면 복사되고요. 그리고 내가 붙이고 싶은 인디케이터 위치에 갖다 놓고 컨트롤 V 누르면 붙여지는 거. 기억나시죠? 하셨던 거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었죠. 이거 지우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있는 클립을 꾹 누르신 상태에서 키보드 Alt를 누르세요. 그 상태에서 계속 꾹 눌러서 드래그해서 옆으로 가시면 손 놓으시면 하나 복사가 됩니다. 자, 이 복사하는 거는 한 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클립을 예를 들어 내가 쭉 드래그해서 2개를 잡았습니다. 2개를 잡을 수 있으시죠? 이렇게 박스 만드시면 자, 2개 중에 어떤 거든지 하나 잡으시고 누르신 상태에서 Alt 그대로 또 끌고 오시면 또 복사. 이거는 한 개뿐만 아니라 복수 여러 개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컨트롤 C, 컨트롤 V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클릭하시고 컨트롤 C 뭐 원하시는 곳에다가 컨트롤 V 하나만 되는 건 아니고요. 복수로 여러 개를 잡으시고 컨트롤 C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곳에 갖다 인디케이터 놓으시고 컨트롤 V 누르시면 복수계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다 말았냐면 이 아까 거꾸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앞에 거는 그대로 지나가고 뒤에 것도 똑같이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하얀색으로 시작해서 노란색 됐다가 노란색에서 다시 하얀색 끝나는 걸 만들고 싶으면 두 번째 클립을 오른쪽 클릭하시고 스피드 누르신 다음에 리버스 스피드 반대로 돌리는 게 있죠? OK 누르신 다음에 처음부터 플레이 해보면 노란색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지워진 영상도 만들 수 있죠. 이해 가시죠? 이거는 여러 가지 응용하셔서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중요한 거 말씀드렸는데 영상 클립 길이를 조절하는 거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왜 클립 오른쪽 클릭해서 속도 숫자로 바로 말씀드리지 않았냐면 영상을 작업하시다 보면 사실 위에 숫자는 있어요. 시간대는 위에 뭐 타임라인에 보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얘가 몇 초 얼마큼 남아있지 잘 안 보일 때가 사실 많거든요.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프레임까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영상 예를 들어 두 개 사이가 거리가 있고 볼게요. 지금 요 위에 있는 거를 속도를 조절해서 밑에 집어넣어야 되는 경우에 요 사이 집어넣는 경우에 얘 길이를 얼마큼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툴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거예요. 얘를 끝나는 데에다가 처음에 시작점을 놔두고 클릭하고 위에 올라가셔서 아까 그거 레이트 스트레치 툴을 가져오셔서 오른쪽 클립에 놔두시고 드래그해서 원하는 곳에 갖다 놓으면 위아래로 검정 색깔 바가 생깁니다. 생기셨습니까? 그리고 놔두시면 그 정확한 두 개의 영상 사이에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조절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내가 뭐 5초를 원한다, 10초를 원한다, 정확하게 딱 떨어져 있다면 그냥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하셔서 속도 들어가셔서 조절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클립 사이에 얼마큼 조절돼야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저도 설교 영상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설교하신 거 편집하다 보면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거리가 너무 긴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다. 길이가 중간에 블랭크가 너무 커요. 근데 이거를 그냥 양쪽을 뚝 잘라서 붙여버리면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는 영상과 오늘 성경 말씀은 이란 게 갑자기 화면이 툭 끊기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럴 때 사람이 움직임이 많지 않았으면 중간에 그 말과 말 사이를 자르고요.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치 툴로 거리를 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특별하게 빨리 그 안에서 움직였으면 막 움직이는 모션이 됐겠지만 뭐 특별하게 움직이지 않고 서 계셨으면 그게 빨리 조절되는지 이동되는지 티도 안 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앞에 말과 뒤에 말을 붙일 수 있는 기능도 될 수 있습니다. 영상 만드실 때 자막에 관련된 것들 한번 잠깐만 더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축제했던 거 보니까 잠깐 말씀드릴 게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전달했던 자료를 잠깐 불러와 볼게요. 에디팅 모드로 다시 돌아가겠고요. 예. 천국은 마치 잠깐 불러와 볼게요. 예, 되셨죠? 여기서 자막을 입히셨는데요. 자막 입히는 뭐 팁이랑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자막을 썼다고 합시다. 클릭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도 그래픽으로 가셔서 하셨나요? 이렇게? 예, 이렇게 가셔서 하셨나요? 이 클립도요, 길게 조절할 수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자막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음악을 뮤트시키겠습니다. 클립을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길게 만들어 놓습니다. 길이 관계없이. 그리고 이 친구를, 위치를 맞춰야겠죠? 예. 위치를, 뭐, 가운데, 센터에 맞춰서, 예. 센터에 맞춰서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 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까지 갔고요. 이제 자막을 또 바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자막 클립 자체를 컨트롤 K였나요? 예, 컨트롤 Shift K도 괜찮고 컨트롤 K도 괜찮고 예, 자를 수 있잖아요. 클립 선택한 상태에서 잘랐죠. 그리고 그 다음 클릭한 다음에 자막 눌러서 다시 적을 수 있습니다. 땅 속에 묻힌 예, 예를 들어 뭐 아무도 모르는 보석 예를 들어 예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또 그 다음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 것도 만들어야 되면 클릭 눌러서 컨트롤 K 예 컨트롤 K 누르면 잘려지죠. 그 상태에서 다음 거 클릭 선택하신 다음에 또 다음 내용을 예 이것은 다음 가사 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하면서 클립을 잘라가시면서 네, 클립을 잘라가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위에 것만 클릭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 아까 밑에 것들이 잘리셨잖아요. 그거는 잘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방법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짧다. 그러면 앞에 거를 잡은 다음에 아까 클릭하고 Alt 눌러서 복사해서 뒤로 갖고 올 수 있었죠. 이렇게 복사해서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드릴 텐데 컨트롤 C, 컨트롤 V 우리가 흔히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복붙이라고 하잖아요.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여기서도 가능하긴 한데 복사하고 붙여넣기가 약간은 다를 수 있어요. 왜 뭐가 다르냐면 예를 들어 요거를 이제 다음 인디케이터 요거를 요 다음에 복사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요걸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눌렀어요. 분명히 복사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인디케이터를 이동한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는 순간 얘가 어디로 갑니까? 이 밑으로 가요. 이렇게 잘리셨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것은 여기 소스 패칭 때문에 그래요. 여기 개념이 있어요. 자, 컨트롤 Z 다시 들어갈게요. 자, 왼쪽에 와보시면 V1이라는 게 있고 V1, 2, 3, 오디오 1, 2, 3 쭉 있잖아요. 그죠?
자, 지금은 오디오 1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대부분 뭐 오디오 1, 2, 3 세 개 들어와 있는 분들도 있고 하나만 들어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자,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할 때 그 붙여넣기 하는 위치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 영상 클립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렀습니다. 그냥 컨트롤 V 누르면 밑에 V1의 소스가 클릭돼 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밑에 붙은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걸 불을 끄고요. V3 비디오 3에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시면 그 세 번째 칸에서 얘가 붙여넣기가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스 패칭 하는 건데 여기에 대부분 V1 여기 있죠? 예. 비디오 1에 불이 들어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V2나 V3 다른 라인에 내가 원하는 클립을 복사할 거야 라고 하시면 복사할 걸 선택하신 다음에 원하는 데에 불을 켜시고 한 번 더 누르면 불이 꺼집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V 누르면 그 원하는 위치에 불이 복붙이 됩니다. 자, 오디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제가 선택했던 것은 그냥 영상에 있던 자막이었으니까 그랬던 것이고요. 예를 들어 밑에 있는 천국은 마치 영상을 제가 잘랐어요. 예를 들어 여기 한번 잘라볼게요. 자르고 여기까지 잘랐어요. 자, 이 밑에 있는 클립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랑 이미지가 같이 있습니다. 원래 있던 거로 따져본다면 비디오 1, 뭐 A, 1, 2, 3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컨트롤 C하고 인디케이터 이동한 다음에 복붙하면 V1, 오디오 1에 달라붙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불이 1, 2, 3 다 켜져 있으면요. 제일 밑에 있는 첫 번째 거부터 얘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만약에 오디오랑 비디오랑 이제 분리시켜서 내가 할 거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 V1에 하면 안 될 것 같고 V3 하고 오디오도 V2만 켜볼게요. 그리고 인디케이터 이동하신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V 누르면 비디오는 3번에 오디오는 분리돼서 2번에 들어갑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 클립은 오디오랑 이미지랑 두 개가 링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클릭하시든지 두 개가 같이 불이 들어올 거고요. 이동하시면 이동하는 대로 이동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 나는 오디오는 안 옮기고 싶고 비디오만 옮기고 싶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다시 다 돌아갈게요. 클립은 잘랐어요. 클립은 자른 상태에서 두 개가 다 선택되어 있죠?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쭉 위로 가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unlink라고 나오고요.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링크 풀기입니까? 링크 취소? 이렇게 되어 있으십니까? 예, 그거를 클릭해 보시면 링크가 하나 풀린 걸 볼 수 있으세요. 지금은 비디오만 되어 있고요. 비디오, 오디오 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복사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동한 다음에 원하는 소스 패칭을 선택하고 거기에 컨트롤 V 하면 오디오는 사라지고 이미지만 갖고 왔죠. 마찬가지로 오디오만 옮기고 싶다. 오디오를 잡으셔서 컨트롤 C 누르시고요. 컨트롤 C 누르시고요. 그리고 원하는 곳에 인디케이터 이동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곳에 컨트롤 V 누르시면 이동돼서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자막을 만들다 보면 뭐 이렇게 쭉 만들어 왔어요. 다 만들었는데 사실 다 만들고 보니까 영상에 이 폰트가 안 어울릴 수도 있고, 그죠? 이 글자 색깔도 바꾸고 싶고 모양도 바꾸고 싶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클립이 워낙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다 보면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바꾸려면 이거 밤새야 됩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 쭉 작게 만들고 뒤에 가서요. 클립을 하나 새로 만들게요. 자막 클립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가셔서 클릭을 누르시고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 썼습니다. 내가 바꾸고 싶은 자막 디자인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 예를 들어 폰트도 바꿔볼게요. 폰트도 지금 굴림체인데요. 바보 같네요. 그죠? 이런 것들을 다른 글씨체로
많이 쓰는 노토산스, 한국에서 많이 쓰는 제죠. 예. 구글 같은 데서 많이 쓰는 제. 예를 들어 이렇게 약간 정갈한 채로 바꾸고 싶다. 색깔도 나는 아유 이거 너무 칙칙해. 나 빨간 색깔로 바꿀 거야. 그리고 스트로크, 선. 주변의 선도 하얀 색깔로 약간 굵게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아까 백그라운드가 없었는데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서 지금 색상이 안 보이죠? 백그라운드 뭐 일단 보이게 만들어 볼게요. 노란 색깔로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만들고 싶고 투명도를 조절해서 난 진하게 바꿀 거야. 크기도 약간 크게 이렇게 만들 거야. 예를 들어 원하신 거 뭐 섀도우가 있으면 섀도우까지 다 바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 오른쪽 에센셜 그래픽 밑에 가운데 보시면 마스터 스타일즈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마스터 스타일즈. 예. 여기 오시면 한국말로는 뭐로 돼 있으세요, 혹시? 마스터 스타일이라고 돼 있으십니까? 한글 버전에서도? 찾으셨습니까? 다들 뮤트 하셔가지고 저 혼자 떠들고 있네요. 예. 더 들리십니까? 예. 네, 마스터 스타일로 돼 있습니다. 아, 예. 거기 보시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음 논으로 돼 있을 텐데요. 오른쪽 클릭해 보시면 Create Master Text Style, 뭐 마스터 뭐 텍스트 생성하기, 뭐 만들기 이런 거 있겠죠? 추가하기.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다가 만드는 거야. 뭐 예를 들어 가사 조정. 예를 들어 아무거나 작성하시고요. OK 누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왼쪽에 보면 프로젝트 패널로 오시면 가사 조정이라고 하나가 여기 생겨났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자, 프로젝트 패널도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여기 스크롤이 있거든요. 스크롤 움직이시면 이렇게 크게 보실 수도 있고요. 뭐 저는 리스트로 많이 보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그림으로도 볼 수 있고 리스트로 볼 수 있고 이건 뭐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가 만들었던 가사 조정이 여기 있어요. 이거를요 꾹 누르시고 드래그 하셔서 내가 바꾸고 싶었던 클립에 얹어 놓으세요. 그러면 얘가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내가 바꾸고 싶었던 거는 하나가 아니었죠? 여러 개였죠? 하나하나 딱 갖다 놓은 것도 일이에요. 그죠? 어떻게 하시냐? 전체 내가 바꾸고 싶은 것들을 다 전체를 드래그해서 박스를 만드세요. 그 상태에서 다시 왼쪽 프로젝트 패널 오셔서 아까 만들었던 그 글자를 드래그 하셔서 아무데나 원하시는 곳, 그 박스 설정되어 있는 곳에 던져 놓으면 전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텍스트를 하나하나 조정하지 않고 전체를 다 만든 다음에 야, 내가 처음에는 이게 괜찮은 것 같았었는데 이거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거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아까 예를 들어 만든 게 있잖아요. 그죠? 만든 게 있어요. 우클릭 하신 다음에 Export as Motion Graphic Template이라고 전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뭐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션 그래픽 템플릿으로 내보내기 이렇게. 네, 그거 클릭해 보시죠. 클릭해 보시면 이름을 저장할 수 있으시죠? 네. 이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가사, 제가 아까 썼던 대로 그냥 가사 조정이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어디에 저장할 건가 그냥 로컬 템플릿 폴더라고 기본적으로 설정해 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상태에서 OK 누르면 자 다시 에센셜 그래픽으로 와볼게요. 오른쪽 화면에 거기에 브라우저 찾기에 와보시면 여기 와 있습니다. 모션 네. 그래픽을 제가 만든 거죠. 아까 처음에 제가 드려서 모션 그래픽 갖고 왔던 것처럼 이 기본 그래픽 창에 이게 들어와 있죠. 이해 가십니까? 저희가 이제 모션 그래픽 만들기를 한 거군요, 지금. 예. 그래서 이거를 갖고 오면 이걸 또 활용할 수 있으시죠. 예. 자, 지금은 한꺼번에 글씨체, 뭐 색깔, 뭐 글꼴 다 바꿨잖아요. 근데 나는 다른 거는 말고 이 영상에 있는 폰트만 바꾸고 싶을 때 있죠. 폰트만. 딴 건 다 필요 없고. 근데 폰트만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했던 것처럼 다 일일이 만들어서 할 필요 없을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영상에 있는 폰트가 예를 들어 저작권의 문제가 있어. 나 이건 지워야 돼. 바꿔야 돼. 하는 게 있으면 그것만 바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위에 보시면 그래픽이라고 있습니다. 있으시죠? 그 중에 제일 밑에 가시면
replace fonts in proj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폰트만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에서 글꼴 바꾸기 이렇게 되나요? 밑에 클릭하시면 화면에 이 영상에서 쓰였던 폰트들이 다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예, 예. 예. 네. 그러면 내가 바꾸고 싶은 폰트를 클릭하고요. 밑에 보면 replacement font가 있습니다. 내가 바꾸고 싶은 다른 폰트, 다른 것들을 뭐 예를 들어 좀 뭘로 해볼까요? 예, 예, 티몬체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OK 누르면 지금 영상 전체에 노토산스, 저는 노토로 만들었던 그 폰트가 다른 제가 설정한 폰트로 다 바뀌었습니다. 예, 이거는 폰트만 바뀔 때 쓰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 자막을 제가 왜 지난번부터 길게 많이 하냐면 지금 TV 예능을 보셔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프로그램을 보셔도 마찬가지고 자막 세상입니다. 자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막이 뭐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막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영상 자체가 퀄리티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또 폰트를 어떻게 활용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또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걸 좀 키워볼게요. 백그라운드 좀 없애보고요. 텍스트를 좀 굵은 걸로 바꿔볼게요. 예, 굵은 게, 뭐 이런 게 있네요. 예, 예, 예. 되셨죠? 자, 이 옆에 보시면 오른쪽에 fill, 그러니까 뭐 색깔, 글씨 색깔 채웠던 데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한 가지 더 있는데 스트로크, 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금은 선을 하나 만들어서 하얀 색깔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선이요, 지금 쓰시는 버전에서는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서 선을 여러 개 더 만들 수 있어요. 보시면 더하기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예, 더하기를 눌러보시면 스트로크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색깔을 내가 예를 들어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어요. 핑크 색깔 예를 들어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두 개를 더 만들면 그 뒤에 선이 하나, 테두리가 더 생깁니다. 티가 잘 안 나죠? 색깔을 바꿔볼게요. 노란 색깔로 가볼까요? 예. 지금 빨간 색깔 글씨에 첫 번째 스트로크는 파란 색깔이고요. 두 번째 스트로크는 선은 노란 색깔로 갔습니다. 예를 들어 더 추가할 수 있으면 10개까지 정도 추가할 수 있거든요. 더 추가해서 더 바꿔서 주변에 있는 텍스트를 더 꾸며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꾸미다 보면 이 텍스트에 따라서 저는 크게 한번 보여드리면 텍스트 끝에가 이렇게 날카롭게 돼 있잖아요. 그죠? 선들이. 이런 것들 좀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만드냐면, 자, 여기 다시 오른쪽으로 와볼게요. 색깔 칠했던데, 선 만들었던데 와보시면 여기에, 이거 뭐, 벤치인가요? 렌치인가요? 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보시면, 이거 이제 그래픽을 어떻게 조정할 건가라는 것이 나옵니다. 보면, 밀터 조인, 라운드 조인, 이거 베벨 조인인가요? 이거 한 번씩 눌러보세요. 라운드 조인 누르고 OK 누르면 텍스트가 둥그렇게 끝에가 바뀝니다. 아까 날카로웠던 게 약간 부드럽게 바뀌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한번 다시 가볼게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도 한번 가볼까요? 네, 베벨 조인하면 끝에가 굉장히 더 각이지게 만들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뭐 약간 이런 느낌은 요즘에 많이 쓰거든요. 뭐 8비트 느낌이라고 해서 예전 느낌으로 해서 오락실 느낌도 나기도 하고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뭐 이렇게 폰트를 같은 폰트인데 색깔 주고 라운드 주고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완전히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폰트뿐만 아니라 폰트 주변에 있는 색깔들, 선들을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아예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아동용은 대부분 둥글게 가죠, 이렇게. 교회 학교도 이렇게 제가 만들었을 땐 둥글게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둥글게 아이들 많이 쓰고 혹시 다른 느낌을 주고 싶으시다면 이미지뿐만 아니라 텍스트 안에서도 폰트뿐만 아니라 이런 각진 배경을 통해서도 느낌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폰트를 보다 보면 한번 눌러보실래요? 텍스트 폰트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 사실은 정말 많이 있는데 내가 자주 쓰는 게 있잖아요. 그것만 딱 보면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 뭐 더 페이스샵, 뭐 노토산스, 예를 들어 또 뭐 할까요? 뭐 카페24 폰트,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을
클릭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왼쪽에 파란 색깔 별을 눌러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폰트를 찾을 때 들어가신 다음에 원래 다 떠요, 전체가.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별 모양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검정 색깔 별. 보이십니까? 요걸 한번 클릭해 보시면 내가 별표했던 애들만 나옵니다. 즐겨찾기 했던 친구들만. 그래서 내가 자주 쓰는 것들만 별표에 쳐놓으시면 나중에 들어가셔서 뭐 별표 없으면 별표 누르면 자주 쓰는 것만 체크하시면 계속 드래그 하시고 밑에 내리셔서 스크롤 다운 하셔서 찾기 힘들잖아요. 뚝뚝뚝 클릭해 놓으시면 그게 뜰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편집할 때 쓰는 폰트들과 내가 다른 문서 작성할 때 쓰는 폰트들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폰트들만 자주 쓰는 것만 클릭해 놓으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다라는 거. 아주 좋은데요. 지금까지는 이 타임라인에서 내가 원하는 데 가서 인디케이터를 조정하고 거기서 컷 편집을 했습니다. 그죠? 잘라서 움직이기도 했었고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자, 근데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 왼쪽에 있는 소스 패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거. 지금은 이펙트 컨트롤이라는 것들만 많이 사용했는데요. 사실은 이 채널은 이름은 소스 패널입니다. 영상을 지금은 프로젝트에 있는 거를 바로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 갖고 왔었지만 타임라인을 갖고 오기 전에 편집을 어느 정도 해서 원래 갖고 오는 거예요. 원래는. 사실 근데 방법은 뭐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지금 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타임라인에 갖고 와서 원하는 인디케이터를 이동해서 거기 잘라서 필요 없는 건 잘라버리고 이렇게 작업하는 거 저는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작업량이 많아지다 보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와보시면 첫 번째 영상 있죠? 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 왼쪽 화면에서도 영상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상이 두 개가 있으시죠, 이렇게, 그죠? 듀얼 모니터가 생기신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프로그램 패널은 계속 봤던 대로 최종 완료 영상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지는지. 하지만 왼쪽에 있는 이 소스 패널 영상은 내가 방금 전에 더블 클릭한 영상만 나오는 겁니다. 여기도 조그맣게 파란색깔 인디케이터가 있어요. 클릭하고 조절해 보시면 플레이해 보시면 얘가 첫 번째 내가 불러왔던 영상까지만 나오는 겁니다. 그 클립 하나만. 이해가시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여기서 편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상을 쭉 보는데 여기 한번 바뀌죠. 마리나 베이가 보이다가 이제 다리 쪽으로 가든 스바이더 베이 넘어간 데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 앞에 있는 영상이 필요 없고 뒤에부터 필요해. 여기다가 인점 I 있죠? I 우리 키보드 눌렀던 거 I 누르시면 인점이 여기서 잡힙니다. 그죠? 그리고 인디케이터로 쭉 이동하셔서 또 영상이 바뀌어요. 난 다리만 쓸 건데 다리에서 다시 또 가든 스바이더 베이로 넘어가네. 난 여기 전에서 자를 거야. 아웃점 5 클릭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인점 아웃점이 잡혔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밑에 있는 영상 일단 지워놓을게요. 타임라인에 지워놓을게요. 예,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내가 클립을 자른 거를 그대로 영상을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셔서 타임라인에 오셔서 내려놓으시면 내가 소스 패널에서 자른 영상만 그것만 쏙 갖고 오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예. 그리고 예를 들어 또 다른 걸 잡아보는 거예요. 이 영상 중에 예를 들어 여기 바뀌는데 전체 영상이 있어. 여기서 인점을 잡으시고 또 끝나는 뭐 이 정도에서 아웃점 잡으셔서 이 영상도 드래그 하셔서 타임라인에 갖고 오셔서 떨어뜨려 놓으시면 내가 소스 패널에서 자른 그 영상만 또 불러와줍니다. 빠르게 내가 여기서 원하는 것들을 잡아서 인점, 아웃점 잡아서 드래그 드랍 갖고 올 수 있어요. 한 영상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부분들, 앞부분 필요 없다, 뒷부분 필요 없는 거 잘라내고 가운데 것만. 마찬가지로 자, 두 번째 영상 가볼게요. 싱가포르 영상 두 번째 더블 클릭하시면 또 영상이 바뀌죠. 이것에서도 내가 원하는 부분이 있어. 물이 나오다가 쭉 뒤로 가는데 나는 이게 영상이 너무 긴 것 같아. 좀 이 정도부터 시작해서 난 여기까지만 쓸 거야. 인점, 아웃점, 키보드로 I,
O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영상 클립을 가져오시면 영상을 또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클립이 여러 가지 많았을 경우에 하나하나씩 그 타임라인으로 다 불러오다 보면 타임라인이 영상이 길면 긴 만큼 영상 길이가 엄청나게 길게 타임라인에서 접혀지게 됩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예를 들어 1시간짜리다. 그럼 타임라인에 1시간짜리 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또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잘리고 지우다 보면 이 타임라인이 왔다 갔다 조절해야 되고 왔다 갔다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거 관계없이 이 소스 패널에서는 더블 클릭하시면 그 영상 전체가 불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클릭하시고 자르고 붙이고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인점과 아웃점을 잡아놨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걸 바꾸고 싶으면 저번에 배웠었죠? 컨트롤 시프트 X를 누르면 다 사라지고요. 이해가시죠? 예. 아니면 컨트롤 난 인점만 지우고 싶어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면 인점만 사라지고 아웃점만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프트 O를 누르면 아웃점이 사라지죠. 대신 조정되는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이 프로젝트 패널을 가볼게요. 예를 들어 인점을 잡을게요. 다시 인점을 하나 잡았고 아웃점을 잡았어요. 자, 이 잡았을 때 이 프로젝트 패널 있죠. 여기 왼쪽으로 와보시면 제가 지금은 아이콘 뷰로 크게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영상 밑에 파란 색깔로 바가 좀 생겼죠. 내가 영상을 인점 아웃점 잡은 데가 잡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영상을 클릭하시고 갖고 오시면 이 영상도 클립이 인점 아웃점 잡힌 상태로 그대로 끌고 와주십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예,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여기서 원래 소스를 제대로 다시 만들고 싶어, 전체를 다시 보고 싶어 하면 아까처럼 다시 여기 소스 패널을 한번 클릭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X 누르셔서 인점 아웃점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 사라졌죠? 그 상태에서 다시 프로젝트 패널의 영상을 갖고 와 보시면 전체 길이가 다 불러와지죠. 차이가 있는 걸 느끼셨습니까? 예. 인점 아웃점을 잡았을 때랑 안 잡았을 때랑 불러오는 게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소스 패널에서도 전체를 불러오고 싶다면 여기 전체 영상 클릭하신 다음에 갖고 올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건 이렇게 갖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럴 거면 그냥 갖고 올 거였으면 프로젝트 패널에서 그냥 타임라인 갖고 왔죠. 그죠? 예, 내가 잘라서 갖고 올 거면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언제 활용하시냐면 영상이 많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작업하다 보면 15개, 20개 많을 게 있는데 영상을 편집하는 순서가 사실은 있어요. 영상 하나하나 그 클립마다 다 디테일하게 조절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영상 부분만 일단은 1번부터 15번까지 있으면 하나씩 보면서 다 자르게 돼요. 자르는 작업을 먼저 하게 돼요. 필요한 부분만. 그때마다 쓰는 게 이 소스 패널이에요. 더블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데 인점 잡고 쭉 해서 아웃점 잡고 놔두고 두 번째 거 영상 내가 필요한 데가 여기부터 여기지 놔두고 세 번째 거 갖고 오고 그렇게 쭉 나중에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1번 쭉 갖고 오고 2번 갖고 2번 갖고 오고 3번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계속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이 소스 패널을 활용하는 방법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가장 지금 대표적으로 썼던 인점 잡고 아웃점 잡았던 것이고요. 자, 이 영상을 확인하다 보면 이 영상도 그 클립이 길 수 있잖아요. 그냥 스페이스만 눌러도 플레이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또 플레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키보드 자판 보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J, K, L 세 개가 쪼로로 있죠? J, K, L. 자, 그 J, K, L에다가 왼쪽 손을 올려놓으시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는 소스 패널에 다시 와볼게요. 인디케이터를 제일 앞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제일 오른쪽엔 L을 눌러보세요. L. L을 누르시면 플레이가 되죠. 혹시 한글 자판이신 분들은 한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 한영을 바꾸시고 영문타자에서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인디케이터 앞에 놓고요. 예, L을 누르면 플레이가 되고요. K를 누르면 스탑 정지. J를 누르면 거꾸로 재생 뒤로 갑니다. 되십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원하는 곳에 얘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J, K, L이 L은 재생, K는 정지, 스탑, J는 역재생, 뒤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L을 2번 누르면 2배로 빨라지고요. 한 번 더 누르면 4배로 빨라집니다.
한 번 더 누르면 8배로 빨라지고 한 번 더 누르면 16배 빨라집니다. 재생 속도가 조절됩니다. 이해가세요? 마찬가지로 역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J를 한 번 누르면 1배속 뒤로 재생, 2번 누르면 2배속, 3번 누르면 4배속, 한 번 더 누르면 8배, 이런 식으로 배로 증가하면서 플레이가 빨라지고 느려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디케이터를 마우스로 조정해서 잡을 수도 있지만요, JK를 활용하셔서 영상을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조절하시면서 원하는 곳에 조절하시고 인점 잡고 또 가셔서 쭉 잡은 다음에 나 여기가 좋아 잡고 아웃점 잡고, 마우스 키보드로도 JKL하고 IO가 바로 위에 있어요. 그죠? 이 5개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달라붙은 이유는 마우스를 일일이 다 집어서 하려면 오래 걸리거든요. JKL IO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 내가 원하는 곳에 인점 잡고 아웃점 잡아서 바로 클립 소스만 드래그해서 내려놓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이 JKL 말고 또 한 가지 게 있는데요. 지금 저처럼 화면에 이게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게 있으십니까? 예, 제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뭐라고 나오냐면 insert, overwrite라는 거 있으십니까? 자, 예를 들어 소스를 하나를요, 내가 원하는 머라이언 영상이 있는데 인점하고 아웃점을 잡았습니다. 이 잡은 거를요, 그냥 영상 타임라인의 끝에 갖다 놓으면 그냥 지금처럼 하셔도 괜찮은데,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던 영상 중간에 사이에 넣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불러오는 방법이에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드래그해서 내려놓으면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영상 사이에, 내가 원했던 이 영상 사이에 클립에 딱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영상을 자르지 않고 넣을 수 있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건 뭐냐면 지금은 계속 드래그해서 원래 있던 영상 위에다 올려놓게 되고 올려놓으시고 손을 놓게 되면 원래 있던 영상 위에 이 영상이 덮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버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영상이 지워지게 되고 그 길이만큼 이 영상이 씌워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 영상, 요 클립과 요 클립 두 개 사이에 내가 자른 소스를 집어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삽입을 쓰는 겁니다. 밑에 아까 삽입 있으시죠? 내가 원하는 인디케이터 갖다 놓으시고 삽입을 클릭하시면 밑에 타임라인 보시면 영상이 길어졌죠? 내가 원했던 영상 사이에다가 그 영상을 집어넣는 겁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인서트 삽입과 오버라이트 덮어쓰기 개념을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분홍 색깔 추가 컷이 소스 패널에서 인점 아웃점 잡아서 내가 적용할 영상 클립이고요. 원본 컷은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인서트와 오버라이트 두 가지 개념을 보여줬는데요. 예를 들어 원본 컷 A, B, C, D, E 중에서 B와 C 사이에다가 내가 집어넣고 싶은 추가 컷 1번과 2번을 넣게 될 경우에 인서트로 넣게 되면 순서가 A, B, 1, 2, C, D, E 순서로 B와 C 사이가 벌어져서 들어가는 개념이고요. 오버라이트는 원래 있었던 C와 D 구간이 지워지고 내가 추가 컷 했던 그 길이만큼 남겨진 다음에 마지막 원래 있었던 원본에서 E가 이어지는, 그래서 순서로 보면 A, B, 1, 2 그리고 알파벳 E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화면에서 그냥 드래그해서 그냥 갖다 놓으시면 원래 있던 영상 클립 위에다 올려놓으면 이건 오버라이트 되는 겁니다. 지워지는 거예요. 원래 있던 영상이 지워지고 덮어지는 거고요. 컨트롤 Z 누를게요. 그리고 여기 삽입 있죠? 인디케이터를 움직이시고 삽입을 누르시면 내가 원했던 영상이 벌어지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마우스로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드래그 하지 마시고 드래그 하시면서 컨트롤 누르시면서 드래그 해보시면 옆에 이렇게 약간 뭐 꽃갈 같은 게 생깁니다. 그리고 클릭을 놔두시면 그게 오버라이트가 되지 않고 인서트, 삽입되는 형식으로 들어와지게 됩니다. 키보드 보시면 아까 JKL 바로 밑에 보면 콤마하고 점이 있습니다. 그죠? 콤마 누르면 인서트가 되고요. 점을 누르면 오버라이트가 됩니다.
단축키를 전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디에 가셔야 되냐면 제일 위로 올라와 볼게요. 위에 보면 에디트, 편집에 가시고요.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 끝에서 두 번째 키보드 숏컷이라고 단축키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눌러보세요. 그러면 키보드 창이 하나 뜹니다. 보이십니까? 오셨습니까? 자, 여기서도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오른쪽 끝에 여기 와보시면 코리아로 설정되어 있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처럼 한글로. 여기서 EN, English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EN. 바뀌셨죠? 중요한 겁니다. 예, 오른쪽 코너에 있는 거를 클릭하셔서 EN, English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럼 여기 화면이 좀 바뀌셨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에서 봤었을 때 키보드에 뭐 보라 색깔로 막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내가 설정을 내가 하진 않았지만 원래 지금 프리미어에서 기본 세팅으로 단축키를 설정해 놓은 것들이에요. 밑에 와 보시면 우리가 썼던 게 뭐가 있을까요? C키, 레이저 툴이라고 적혀 있죠. C, 레이저 툴. 여기 와 보시면. 그죠? 그 옆에 V도 셀렉션 툴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텍스트 눌렀던 거 T 찾아볼까요? T. 타입 툴 돼 있으시죠? 예. 돼 있으시죠? 이렇게 단축키가 돼 있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단축키를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밑에 와 보시면 이쪽입니다. 이쪽에 와 보시면 여러 가지 쭉 나옵니다. 스크롤 다운해 보시면 여러 가지 프리미어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보세요. 엄청 여러 가지 많습니다. 내려다 보시면 숏컷이라고 단축키로 설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들도 있으세요. 제일 처음에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쭉 내려보시면 시퀀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시퀀스. 한글도 시퀀스일 겁니다. 쭉 더 내려와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자주 썼던 거 add edit to all track이라는 거 있습니다. add edit to all track. 아마 Ctrl Shift K라고 숏컷이 되는 걸 거예요. 예. 있으십니까? Ctrl Shift K라고 되어 있는 거. Ctrl Shift K라고 있는 거를 클릭하시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박스가 생기죠, 네모나게.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거, 저는 G키를 대부분 쓰거든요. 왜냐면 G키가 사실 뭐 음악 소리 게인 조절하는 거긴 한데 잘 안 써요. 그래서 저는 이거 컷 편집할 때 Ctrl Shift K 누르면 이게 3개나 눌러야 되잖아요. 잘릴 때 힘들잖아요. 그냥 저는 간단히 G키 만들어 놓거든요. G로 바꿨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OK 눌러볼게요. 오른쪽 창에 OK. 자, 다시 타임라인에 오셔서 예전에는 클립을 자르실 때 Ctrl Shift K를 누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인디케이터를 옮기신 다음에 G키 하나 딱 누르면 잘립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사용하는 본인이 편한 툴대로 단축키를 바꿀 수 있어요. 타임라인에 보시면 시퀀스가 2개가 있고요. Ctrl N 누르면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더 생깁니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출력을 뺄 때는 한 시퀀스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교회학교 편집하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 것도 보면 시퀀스가 지금 여러 가지가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전체가 아마 영상 전체일 겁니다. 이 전체, 예배 전체가 최종적으로 내가 렌더링해서 뽑아내려는 소스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예를 들어 김은영 전사님 설교 파트가 있어요. 그것만 따로 시퀀스를 제가 잡았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잡은 겁니다. 김은영 전사님이 설교하셨던 시퀀스만 따로 편집을 따로 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전체를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복사해도 괜찮고요. 그렇게 아니면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네스트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스트 중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중첩을 시켜서 전체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어요. 묶어서 내가 원하는 데에다가 원래 전체에다가 불러온 겁니다. 이렇게 중첩해서. 그래서 한 시퀀스 안에서 작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예배 같은 경우에는 찬양도 있고
설교도 있고 뭐 인사도 있고 성경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 군데서 다 만들다 보면 너무 복잡해져요. 근데 지금 여기 설교는 파트가 하나로 완전히 녹색깔 조그맣게 돼 있잖아요. 이게 설교거든요. 이게 딱 원래는 이렇게 편집되어 있던 거를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도화지를 열어서 다른 데서 편집을 여러 개 한 다음에 그걸 아예 묶어서 간단하게 심플하게 만들어서 내가 최종적으로 뽑을 거에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면 지금 찬양이 복잡하잖아요. 사실 여기 뭐 찬양도 복잡하거든요. 예전에 다르게 만들었던 걸 갖고 와서 그렇고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잘못 클릭하다 보면 하나 사라지면 뭐 영상 자체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시퀀스를 만들어서 갖고 오는 방법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옆에 보시면 시퀀스가 많아요. 네. 이렇게 생긴 거 다 시퀀스잖아요. 시퀀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예. 오프닝도 다 따로 있고, 예. 엔딩도 따로 있고, 타이틀도 따로 있고,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오시게 되는 겁니다. 예. 원래 숙제는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주기도문 영상을 하나 만드는 거였거든요. 예. 거기에 자막도 넣으시고 원하는 이미지 넣으셔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였어요. 예. 이거는 뭐 원하시는 분들만 해보십시오. 예. 한번 작업해 보시면서 제가 다시 또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올려드린 거 보시면서 활용해 보시면서 한번 주기도문 한번 본인이 만들 수 있는 주기도문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기도문 음성도 내가 듣고 싶다 하시면 핸드폰 같은 걸로 녹음할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녹음하신 다음에 음성을 불러오셔서 내 음성으로 주기도문 영상 파일을 만들 수 있겠죠.